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속 모든 것 미보치과 공윤수 원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많이 좋아져서 또 오늘 어제부터 지금 마스크를 벗고 실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어제 소식으로도 아직까지 3만 명, 아마 주말이라 조금 더 적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적은 인원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감기 정도로 끝나는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심하게 앓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코로나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혈압 환자분들의 치과 진료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일반 과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요즘 고혈압, 당뇨, 나이 들어가게 되면 성인병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도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고 지나는 경우들, 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때 고혈압이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 치과 치료에 어떻게 필요한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혈압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원인이 있고요. 그 혈압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혈관의 문제도 있고 심장의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돼 있고, 보통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현재 혈압이 정상인이 있다 그러면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0에서 90 초과했을 경우, 그리고 전고혈압에서 120에서 139, 80에서 89 사이, 그다음 정상은 120에 80 그런 정도. 그리고 저혈압이 있는데,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90에 60 이런 정도 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혈압의 정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고혈압은 정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없어도 매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건강검진들은 반드시 받으시고 내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이 있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아픈 증상, 귀가 울리는 이명 증상, 숨이 차고 두근거리는 거,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오르는 거, 또 얼굴이 붉어지는 거, 눈이 충혈이 되거나 실핏줄이 터지는 경우, 그리고 무단히 코피가 잘 난다, 또 어깨가 쑤신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요. 이 증상이 다 나타나냐?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한두 가지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체크하거나 자꾸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병원에 들르셔서 혈압 체크 정도라도 매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할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없으신 분들,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치과 전후에 혈압 체크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치과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체크할 수 있는,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좋은 혈압 체크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압을 체크를 그냥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혈압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체크를 하고, 또 수동으로 체크하는 혈압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체크해서 정밀하게 진료하는 게 참 좋습니다. 치료 전에는 필요할 때는 진정제라든지 이런 걸 투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정도 고혈압 대부분 환자들은 항혈전제, 그러니까 혈액을 묽게 하는, 굳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의 자문을 받아서
진료 전에 그걸 참고해서 해야 되고, 보통은 5일에서 7일 정도 약물을 중단한 상태에서 보통 하는 걸 권장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아스피린은 요즘 이제 작년부터 이제 권고 사항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이 있지만, 아스피린을 꼭 드셔야 되는 분이 아니고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지 않고 하시는 게 피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먹는 아스피린은 60세 이상은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60세 이상은 권장사항이 아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정도 이상이라든지 혈압이 있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아스피린도 처방 받으셔서 사용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60세 이상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 거기에 부작용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하죠. 위출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출혈이 있었을 때 멈추지 않는 것,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할 때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짧게 진료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치과 치료 시 주의사항은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치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과에 가서 상태를 자문받아 진료 의뢰서를 저희들이 이런 진료를 하게 되고 어떤 약을 투여하게 돼서 이런 진료를 발치 진료 아니면 임플란트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협조 의뢰서를 적게 됩니다. 그거를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과 치료 전에는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또 치과에 오시거나 또 병원에 가시게 되면 긴장하는 경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치료 중에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잘 배려하고 시간은 짧게 해야 되고요. 특별히 마취약 선택 시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 마취약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어에서 일으킬 때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에 쑥 올라가는 거 말고 중간에 조금 세웠다가 또 세웠다 이렇게 두세 번 나누어서 하는 게 좋고요. 특별히 또 어르신들 그런 경우에는 천천히 오래 누워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현기증, 기립성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고혈압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나타날 수 있는 구강 증상이 있는지 혹시나 확인, 구강 건조증, 잇몸 출혈, 구강 자결감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 굉장히 좋고요. 고혈압 환자들 생활 습관, 체중 감량, 체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염분 섭취가 특별히 많은 분들은 조정을 하는 게 좋고, 항상 우리 내과 선생님들과 식사요법은 항상 의논하셔서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들은 매일같이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안에 있는 혈관이나 심장도 튼튼해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알코올이 그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좀 이렇게 남자들은 조금 아무래도 술 양 뭐 이렇게 문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매일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하라 그랬는데 또 매일같이 또 술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술은 항상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안 마실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 지금 깜짝 퀴즈는 요거 보시면서 제가 오늘 저기 치과에서 어떻게 마취를 하고 있는지, 마취약을 어떤 거 있는지 아까 마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마취를 할 때에 그 마취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취 기구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얼만큼 긴장하지 않고
또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소견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 일반적인 마취약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에는 혹시나 마취할 때 아프기 때문에 그거에 통해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린이 마취 때나 또 마취약 주사를 하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마취를 할 때 너무 심하게 아프게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바르는 마취약이 있습니다. 이런 바르는 마취약을 통해서 자입점,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때 덜 아프게 하는 그런 바르는 마취약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치과에 이렇게 그 무통 마취기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제가 직접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러 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마취기보다는 확실히 덜 아픕니다. 거의 아프지 않고, 또 요걸 하기 전에 또 우리 바르는 마취약을 같이 사용하시고 요걸 하게 되면은 거의 통증은 없이 마취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혈압 환자들이라든지 일반 환자분들한테 좀 고통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저희 치과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마취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취약이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회사만 다른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마취약을 다 뭐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혈압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사용해야 되는 마취약이 있고, 또 특별히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마취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고요. 요 마취약에 들어가는 성분에 따라서 혈압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요 에피네프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걸 사용하게 되면 좀 혈압을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에피네프린이 없는 이런 혈압약을 사용하게 되면, 마취약을 사용하게 되면 혈압의 변화 없이 마취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성분이 다른 그런 성분을 써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취약이 따로 있습니다. 왜 이게 마취약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요 마취약은 어차피 우리가 마취를 했을 때 충분하게 마취가 잘 되고, 그리고 마취를 했을 때 시간이 길어서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마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마취약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속하기 위한 것, 오래 가기 위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마취약에 넣게 되는데, 그 마취약을 넣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 성분 때문에 마취가 지속 시간이 길고 짧아지고, 마취가 깨게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취 시간이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술을 한다든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상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 시간이 오래 가게 하는, 지속 시간이 오래 가게 하는 게 또 수술할 때에 피가 또 적게 나게 하는,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축시키는 역할과 그런 이유 때문에 혈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흡수를 입속에 천천히 되어져야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취 환자들한테 이 마취약이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걸 쓰게 되면 굉장히 그 가슴이 두근두근 많이 뛴다든지, 그 다음에 두통이 갑자기 온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 안면이 하얗게 이제 창백해지는 거라든지, 또 어지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식은땀이 난다든지, 그런 분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항상 마취하시는 우리 치과 원장님들과 한테 항상 마취 받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이렇게 불편합니다 말씀드리면 금방 이제 조정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에 뿐만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 몸이 허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그 기본적인 마취들, 마취 기구들 말고 그런 경우에 하는 이제 마취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보통 이제 전신 마취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 같은 걸 사용해서 진정요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맥 주사로 가지고 하는 프로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마취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마취법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전신 마취라 해서 더 어렵거나 좋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 마취가 오히려 마취과 의사가 같이 있으면서 마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오랫동안 시술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또 그리고 진료를 받기 힘든, 몸에 많이 좋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한 번에 많은 진료를 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 진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걱정이 되시면 진료 받기 전에 당연히 원장님들과 상의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마취약을 보여드렸고 주의의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 진료할 때, 치아 발치할 때 요거 사용하는 안에 이제 여기 앰플이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포장이 이렇게 돼 있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하루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진료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기본 허용 기준이 있는데요. 요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치과에서는 기준으로 요게 10개입니다. 11개까지는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진료할 때, 발치를 할 때라든지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요거에 대해서 1개, 그리고 2개, 그런 정도 보통 사용하고요. 염증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마취가 좀 제대로 잘 안 되어질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 좀 심도를 깊이 해야 되고 좀 양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3개 정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개, 2개로 거의 치료를 다 하는데요. 거의 뭐 문제 없이 보통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취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오랫동안 마취가 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료 받으실 때 되게 진료 받고 나서 깨기까지 힘드니까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취약은 적당한 선에서, 진료할 때 아프지 않은 선에서, 그리고 깨기 전에 뭐 어떤 처치가 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시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고혈압에 대한 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할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줄였는데요. 저도 혈압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당하고 혈압 때문에 고생했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정상인데요. 항상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혈압이나 당 이런 성인병들은 미리미리 예방도 하시고, 또 혹여 혈압이나 당이 있었을 경우에 지난주하고 이번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진료할 때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잠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 1번, 고혈압이 있더라도 증상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서운 거지. 2번, 고혈압이 있으면 짜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검조하면 돼. 3번째, 고혈압 환자는 특히 치료받을 때 스트레스를 덜 받게 조심하고 치료를 짧게 해야 돼. 4번째, 고혈압 증상은 치아가 빠지고 설사와 구토, 우울감이 있지. 정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맞는 것, 전체가 맞는 것 2개, 그리고 하나는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잘 보셨습니까? 오늘도 같이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윤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황영만 형님, 신하숙님, 많은 분들이 너무 같이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이 유튜브 내용은 유튜브 미부치과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치아로 전하는 사랑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미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구강용품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 네이버 치사한몰에 들어가시면, 그리고 쿠팡에 들어가시면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어린이날, 또 다음 주간에 어버이날,
뭐 이렇게 이번 주말에 다 겹치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자녀들 그 가족이 하나가 되고 가족이 행복하게 잘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치아 건강 잘 지키시고 가족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한 삶들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나머지 시간들도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